저는 중성지방이 600 가까이 됐거든요. 585. 중성지방이라고 하면은 150 미만이 정상이에요. 그거는 피 안에 기름기가 있다는 얘기죠. 요게 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건강한 사람들의 피예요. 맛있죠. 저는 이제 요게 150 미만인 사람들, 저는 600인데 중성지방이 500에서 1000 사이 되는 사람들의 피는 보통 이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런 피를 갖고 있었어요. 피가 걸쭉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온갖 질병들이 왔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유니시티 와서 좋아지면서 이게 뭐지? 콜레스테롤은 당연히 없죠. 중성지방이 있다는 얘기는 콜레스테롤도 저는 한 250에서 280 사이 왔다 갔다 이렇게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알아보게 됐고, 그래서 유니시티 이제 처음에 보상에 관심을 갖다가 이제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됐어요. 오늘은 그 심혈관 질환에 대한 심혈관 강의죠. 네. 심혈관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심혈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어찌 보면 너무 이게 내가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거 아니라고 할 정도로 느껴질 만큼 무관심해요. 이 그 심혈관 질환의 결론은 결국은 이 뭐예요? 투석이죠. 옛날에는 이 투석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의 결과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반드시 투석으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 대부분의 원인이 이쪽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심혈관 질환이 어떤 건지 제가 동영상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 보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달 전 집에 혼자 있던 천은섭 씨는 갑자기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들어오니까는 식탁에 이렇게 의자에 걸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물이 이렇게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고 앉았느니까 몸이 안 움직인대요. 그나마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 하지만 여전히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됐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해졌다. 원인은 막힌 뇌혈관. 이로 인해 급성 뇌경색이 왔다. 큰 마비는 오지 않은 상황. 하지만 응급수술이 결정됐다. 더 큰 위험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자, 여기는 정상. 여기는 피가 다 잘 가고 있죠. 혈전이 없어요. 네. 여기 혈전이 문제 와서 보면은 저 위에만 피가 통하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떨어지면은 중증의 중풍이 진짜 와서 회복 불가능한 뇌가 망가지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 막혀있는 혈관, 경동맥을 찾아 들어간다. 이쪽이 심장이고요. 심장에서 목에 있는 동맥이 이제 총경동맥이 여기에 있고요. 아마 요 근처에 혈전이 있는 것 같아요. 경동맥을 전개하자. 커다란 덩어리가 혈관을 가득 메고 있다. 피가 굳은 덩어리, 혈전이 혈관을 막고 있다. 이거 쉽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떨어지면은 뇌졸중이 일으키겠죠. 자그마한 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만큼 큰 조직이 뇌로 갔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치료.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무엇보다 합병증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잘 아실 텐데요. 네, 특히 증상이 잘 느껴지지 않는 신장은 이미 다 망가진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장이 더 이상 못 쓸 정도로 망가져 딸의 신장을 이식받게 된 60살 여성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줄만 알았지 신장이 이토록 나빠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느꼈으면 진작에 병원에 왔죠. 근데 못 느끼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너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얼굴이 노랗다고 병원에 가버려요. 이렇게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올라가는 당뇨가 있으면 신장의 혈관과 사부체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 점점 더 심해져 투석이나 이식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는 신부전증으로 악화되는 겁니다. 이 병원에서도 신장 이식 수술 환자 4,000명 가운데 43%가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 경우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사구체 신형 같은 신장 자체가 문제인 비율이 훨씬 높았지만 최근 들어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신장 이식을 받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신장은 중증이 될 때까지 딱히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방심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각을 잘 못하고 이제 본인이 느낄 정도 되면은 이미 이제 아주 진행이 많이 돼서 투석이 임박한 시기에 되게 느끼게 되거든요. 이런 게 심혈관 질환이라는 거죠. 불 좀 켜주실래요? 아까 그 환자분도 단순히 고혈압 하나 있는데 그죠? 결국 신장 투석까지 가고 이식까지 가는 그런 게 바로 심혈관 질환이에요. 우리가 아까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잖아요. 우리가 심혈관 질환하면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죠. 가장 대표적인. 이게 같은 병이에요? 다른 병이에요? 같은 병이에요. 다 같은 병인데 우리는 고혈압약 따로, 당뇨 따로. 요 근래도 제가 이제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근데 여기에 타겟으로 우리는 집중해서 치료를 하려고만 해요. 근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나올 수 있는 병이에요. 그냥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에요? 그죠. 평생이죠. 병원 가면 어떤 의사, 전 세계 어떤 의사 선생님도 제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지고 병원 오면은 제가 이거 낫게 해드릴게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죠. 이 병은 그냥 평생 짊어지고 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질병이죠. 관리하는 질병이죠. 그런데 여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뿐이냐? 아니죠. 동맥경화. 또 같은 병이에요. 동맥경화. 또 협심증. 또 뭐 있죠?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또 뭐 있어요? 손발저림, 수족냉증, 속끝발끝 막 3분 있죠. 족부괴사. 다 같은 질병들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나뭇잎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뭇잎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이파리인데 우리는 거기에 이파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가 시들면 거기에 닦아주고 거즈로 닦아주고 물을 뿌려주고 그건 낫지가 않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 원인인 뿌리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피와 혈관이에요. 결국 이런 질병들은 다 같은 질병이라는 게 결국은 쉽게 말해서 그냥 피병이라는 얘기죠. 피병. 그죠? 근데 여기는 건드리지 않고 여기에서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이 질병은 평생 그냥 관리해야 되는 질병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 큰 누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 고지혈증 같은 경우 특히 고지혈증은 제가 이남이녀 막내인데 우리 형제들 하나도 지금 우리 제품 안 드시고 계세요. 제일 형제들이 힘들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런 게 어딨냐? 고지혈증은 나이 먹으면 생기는 질병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생기는 질병이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영양제도 아니고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지 말자. 유니시티 118년 된 회사인데 피와 혈관에 집중해보자 해서 우리는 이걸 케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가 얼마나 많냐? 1127만 4,430명. 이게 뭘까요? 대한민국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에 어떤 하나라도 질병 갖고 있는 사람들 숫자예요. 대한민국 인구가 5,170만 명이거든요. 약 5,20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어린이들 빼고 성인 인구를 3,000만 명으로 봤을 때 3명 중 1명은 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만 하나씩 분리해서 봤을 때 하나씩만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건데 하나씩만 분리했더니 고혈압이 1,100만 명이에요. 당뇨가 502만 명이에요. 고지혈증이 1,079만 명이에요. 합이 대충 보면 약 2,700만 명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약 1,100만 명인데 다 그 하나씩 항목별로 분류해봤던 2,700만 명이라는 얘기 뭐예요? 이 1,600만 명? 2,700 마이너스 1,100만 명인 1,600만 명은 그 안에 교집합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면은 요 안에 1,600만 명이 있다는 얘기죠. 뭐예요? 같은 질병이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되게 친하죠. 형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별명을 형제라고 불러요.
되게 친한 형제들. 하나가 오면 나머지도 온다. 뭐 고혈압이 오면은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렇게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제 주위에도 많아요. 고혈압약 한 10몇 년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시는 지인, 형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야, 평소가 다 당뇨 왔다, 당뇨약 먹는다? 그러는 분 많아요. 세계 질병 같은 병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보통 시간이 좀 부족한데, 오늘은 우리 정한나 사장님께서 진행자께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2부 나눠서 막 해도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드릴게요. 그래서 좀 너무 졸린다 그러면은 누워서 들으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자, 고혈압 볼까요? 고혈압이 뭘까요? 혈압이 높아진 거잖아요, 안에. 고혈압도 우리가 이제 막연한 거예요, 사실. 근데 고혈압이라는 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은 어느 분도 고혈압약 만들어 달라는 분 없었죠. 고혈압이 무서우니까 만들어 달라는 분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진통제, 그건 우리한테 필요했죠. 예를 들어서 수술해요. 저도 수술을 참 몇 번 해봤지만, 살을 째고 닌겔 맞는데 고통스러워서 못 참죠. 무통주사를 넣죠.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막 갈구하겠죠. 이걸 달라고. 근데 고혈압약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딱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숫자를 정해놓고 그 수치가 되면 약을 먹는 게 고혈압이 된 거죠. 그죠? 우리가 고혈압하면 120에 80이면 정상이고, 수축기혈압 140, 이완기혈압 90이면은 약을 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고혈압 1단계예요. 고혈압 2단계는 160에 100 이렇게 되는데, 누군가가 정해놓은 숫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멀쩡하든 뭐든 우리 수치에 의해서 병원 가면 약을 먹는 거죠. 고혈압은 이런 거죠. 우리가 병원 가도 고혈압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나요? 안 해주죠. 고혈압 보면 보통은 스트레스 얘기해요. 스트레스. 두 번째는 뭐예요? 가족력이 또 많이 나오죠.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얘기예요. 본태성 고혈압의 정의는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수축기혈압 140, 이완기혈압 90 이상이면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해요. 그게 본태성 고혈압의 정의예요. 대부분의 우리 고혈압의 95%는 이 본태성 고혈압이에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나마 5% 정도만이 속발성 고혈압. 좀 아는 거. 뭐 갑상선 때문에 왔다든가 어떤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고혈압이 왔다든가 이런 거. 대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지할 수밖에 없죠. 병원에. 제가 드릴 말씀이 뭐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라,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 특히 병원은 우리가 활용하는 곳이지 의지할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책들이 미국에는 많이 나오고 있죠. 의사 선생님들이 호소하는 책들이, 제발 병원을 의지하지 말고 활용 좀 해봐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노트북 하나 사더라도, 핸드폰 하나 사더라도 매장에 가면은 뭐예요? 점원들이 깍듯이 하잖아요. 우리가 고객이니까, 우리가 돈을 주니까 막 이렇게 깍듯이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병원 가면은 내 돈 주고 누가 깍듯이 해요? 제가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왜요?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 그냥 불안한 거예요. 막연히 불안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제 고쳐주실 분 감사하죠. 하지만 거기에도 취사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고객이잖아요. 자, 이런 거죠. 고혈압은 그냥 단순히 원인이 그냥 없냐? 아니죠. 첫 번째는 우리가 고혈압은 피가 무거워져서 그런 거예요. 피가 무거워져서. 두 번째는 혈관이 좁아져도 고혈압이 와요. 세 번째는 혈관이 탄력을 잃어버린 거죠. 네 번째는 칼슘이 부족해도 고혈압이 와요. 부족해도. 이런 거예요. 자, 고혈압은 보면은 우리가 지금 140에 90이면 고혈압 약을 먹잖아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얼마에서 160이었어요. 이 고혈압의 역사 얘기하면 좀 이제 길어져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고혈압은 사실 1945년 정도부터 이렇게 슬슬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오래된 질병은 아니죠. 불과 70년, 75년, 77년밖에 안 된 질병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160대 돼야 고혈압 약을 처방했는데, 어느 순간에 140으로 떨어졌어요. 2000년 초반에.
사실은 이게 이제 JNC라고 해서 그 조인트 내셔널 커미티에서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발표하는 건데 이게 1993년 이때 이제 발표된 건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2000년대에 이게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160에서 140으로 떨어지면서 하루 사이에 고혈압 환자가 60만 명이 늘었어요. 우리나라에. 하루 사이에. 20이 떨어지니까 환자가 늘었죠. 누가 제일 좋아요 이러면은? 제약사가 제일 좋죠. 제약사가 제일 좋죠. 다 고객들이 늘어났잖아요. 우리나라만 60만 명이 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요? 우리나라 인구 해봤자 뭐 끼케야 5,2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죠?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딱 드리는 말씀이 이 수치 높아도 상관없구나 이게 아니에요. 좋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은 143이었었어요. 143. 근데 이분은 50년, 6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던 분이에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어느 날 TV에서 이제 140이 고혈압 환자라고 그래요. 병원 갔더니 당신 이제 고혈압 환자라고 그래요. 약을 먹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먹고 있는 거죠. 평생 먹어야 되나요? 고혈압약? 네. 병원에서 평생 먹잖아요. 주로 이게 좀 떨어지면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먹어도 되죠. 당연하죠. 수치가 떨어지면 안 먹어도 되죠. 사실 어떤 고혈압이나 이런 쪽 혹시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냥 여쭤보는 떨어지면 안 먹죠. 당연히 12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먹죠. 근데 그럼 고혈압 120에 80 돼야지 고혈압약 먹던 사람도 조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정상으로 와야지? 그거는 병원마다 틀리죠. 제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니까. 병원마다 조제하는 게 틀리죠. 어떤 분은 우리 파트너 사인 같은 경우도 130대인데도 고혈압약 먹고 계신 분 있어요. 병원에서 뭐예요? 예방 차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알자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143이었는데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고혈압 환자가 된 거예요. 고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거죠. 아까 제가 드리다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파트너 사람 중에도 130 몇이었는데 안 먹어도 되잖아요. 전 단계인데 고혈압약을 먹었어요. 고혈압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역류성 식도염. 멀쩡했던 사람인데 가족력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먹으라고 권유해서 고혈압약을 먹었어요. 몇 년 먹다 보니까 뭐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왔어요. 약이 하나 또 늘었죠. 거기서 끝나요? 걔는 또 다른 걸 또 부르는 거예요. 화학약을. 그냥 계속 늘어나는 거죠, 약이. 그래서 우리 특히 심혈관 질환 관련된 약들은 특별히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돌아와서 볼까? 60만 명이 늘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00만 명이 됐잖아요. 이런 기준들이 어디서 와요? 미국에서 오죠, 미국. 미국에서 다 기준을 정해요. 그러면 전 세계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이렇게 이제 120이고 140이 고혈압이잖아요, 기준. 미국은 2017년에 11월에 또 바꿨어요. 뭘로? 130에 80이에요, 이제 미국. 우리나라랑 또 틀려요. 미국의 고혈압 기준은 130으로 떨어졌어요. 3년 전에. 원인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 찾아봤더니 딴 거 없어요. 심혈관 질환을 환자를 더 줄이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유예요. 130이다 보니까 이때 우리나라도 검토 안 했는데 했죠. 우리나라도 검토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검토했었어요. 그때 2017년에 했더니 지금 제가 1,1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내렸을 때 하루 사이에 650만 명이 느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환자는 몇 명이에요? 1,750만 명이 될 뻔했죠. 성인 인구 3명 중에 2명은 다 환자라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140이에요. 유럽 국가들도 안 따라갔어요. 이거 따라간 나라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람이고 같은 피를 가지고 있지만 기준이 130인 나라가 있고 우리처럼 140인 나라가 있어요.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거든요. 고혈압 인구가 1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인구를 2억으로 보면은 대략 2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까 몇 명이었어요? 3명 중 1명이었잖아요.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물론 이거는 높다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피가 사실은 걸쭉해졌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지만 여기에 내 건강에 따라서 약을 취사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피와 혈관에 집중해야 돼요. 고혈압은. 자, 이런 거죠. 고혈압의 원인이 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병원에 의지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의지하면서 고혈압을 평생 먹을 수밖에 없냐? 평생 먹는 약으로 돼 있어요, 사실. 이런 거죠.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이고 이게 장기라고 볼까요? 장기? 이렇게 혈관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장기라고 보면은 심장에서 뛰는 거예요. 뛰어요. 뛰는데 제가 이제 원래 27년 동안 하던 일이 설계라고 그랬잖아요. 제 주가 유체역학 쪽이에요. 공기하고 물을 다루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학물질을 좀 다루는 이쪽 설계를 좀 하던 일을 했었는데 이런 거죠. 그 유체에는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비중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중은 이런 거예요. 물의 비중은 1이거든요. 1은 뭐냐면 1g/.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얘기예요. 1cm, 1cm, 1cm 안에 물을 담아놓으면 그게 딱 1g이에요. 물은 그래요. 근데 알코올은 좀 가벼울 것 같아요? 무거울 것 같아요? 선생님? 가벼울 것 같잖아요. 그죠? 알코올은 좀 가볍잖아요. 뜨잖아요. 알코올은 0.79예요. 0.79. 가볍죠, 물보다. 황산은 1.84예요. 그러니까 황산은 물하고 같은 양동이에 딱 들었을 때 똑같은 체적인데도 황산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그걸 비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피에도 비중이 있어요. 피에도. 원래는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제 거. 중성지방 600일. 이쪽 왼쪽은 많이 갔잖아요. 이런 거죠. 비중이 1이었던 거죠. 근데 제 피는 탔겠잖아요. 비중이 1.84였던 거죠. 예를 들면 황산처럼 무거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를 보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장기는 피를 요구해요. 적혈구를 요구한단 말이죠. 적혈구에는 산소하고 영양분을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원래 10개가 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7개밖에 안 와요. 왜? 무거워졌으니까. 무거워지니까 안 오니까 장기는 심장한테 신호를 보내죠. 야, 피가 안 온다. 큰일 나죠, 피가 안 오면. 그러니까 심장은 어떻게 해요? 더 세게 뛸 수밖에 없죠. 무거우니까, 피가 무거우니까 10개를 보내기 위해서 세게 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혈압이에요. 원인은 뭐였어요? 피가 원인이었죠. 뭐예요? 무거워졌죠. 무거워진 대표적인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당뇨겠죠, 당뇨는 무거워요. 당은. 우리가 그 피는 비중이 1이라고 그러면 당은 뭐 1.84, 1.7 이렇게 무거워요. 그리고 당뇨는 말 그대로 엿당자의 오줌뇨란 말이에요. 엿처럼 단 것 성분들이 혈관 안에 떠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게 당뇨예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뭐예요? 안타깝지만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포도당이 혈관 안에 떠다니는 당이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다리부터 이렇게 잘려 가잖아요. 발가락부터. 왜? 중력 때문에 가라앉기 때문에 무거워서. 당뇨는 고혈압을 부르는 거죠. 또 하나는 고지혈증도 그렇죠. 고지혈증 뭐예요? 노붉고 이거 기름지거든요. 기름지, 피열. 피 속에 기름기 성분이 높다 해서 고지혈증이죠. 그러면은 심장 입장에서 볼 때는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같은 거예요. 그죠? 둘 다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피가 못 보내는 거예요. 지가 120으로 뛰어서는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145, 150으로 뛰어야 피가 가는 거죠. 그게 고혈압이에요. 결국은 피 문제인 거죠. 피를 가볍게 해주면은 심장이 굳이 140, 150으로 뛸 필요가 없어요. 살짝만 뛰어도 가주죠. 원래처럼. 어렸을 때처럼. 그게 고혈압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혈관이 좁아졌죠.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있는데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혈관이 이렇게. 근데 우리 혈관은 12만 7천 킬로미터. 지구의 3바퀴가 넘는 혈관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그 혈관들이 쭉 있는데 저도 깨끗하진 않죠. 저도 이제 지금 유니시티 제품 혈관 청소를 3년 넘게 했지만 100% 깨끗하진 않단 말이죠. 근데 심혈관이랑 환자들은 그게 좀 더 많이 오염이 돼 있죠. 이런 거죠. 원래는 똑같이 이렇게 넓었는데 혈관이 어느 순간 좁아진 거예요. 뭘로? 이렇게 이런 것들 찌꺼기들 때문에. 찌꺼기가 뭐예요? 혈전 이런 거죠. 동맥경화가 생기고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니 또 옛날엔 넓었을 때는 피를 10개씩 잘 보냈는데 이제 좁아지니까 잘 못 보내요. 7개밖에 안 가요. 그러면은 내 장기는, 뇌는 또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피 달라고. 그러면은 얘는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세게 뛸 수밖에 없죠. 이번에 고혈압의 원인은 뭐예요? 혈관이죠. 혈관이 좁아진 거예요. 이런 찌꺼기 이런 것들이 뭘까요? 이런 원인이 가장 큰 게 뭐 고기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많이 먹어서? 아니죠. 염증이에요. 염증. 가장 큰 거. 이런 거.
이런 거죠. 또 당뇨. 그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혈관에 염증이 많아요. 포도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그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도 언제도 사탕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있다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어렸을 때도 이렇게 한 장 있어본 경험들 있으시죠? 그러면서 좀 이따 이렇게 해보면 뭐예요? 까칠까칠하죠? 그건 뭐예요? 염증을 일으킨 거예요. 상처를 낸 거예요, 피부에. 포도당은 우리 몸에 상처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무한리필집 고깃집 가면 고기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부들부들하잖아요. 왜 그래요? 설탕이 절이니까 부들부들지. 그 얘기는 포도당은 세포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자, 당뇨 환자분들은 혈관 안에 그 포도당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내요? 여기 상처를 냈어요. 여기 상처를 냈어요. 예를 들어서. 상처를 내니까 이 혈관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피는 혈장하고 혈구로 이루어졌거든요. 혈장, 혈구로 이루어지는데 혈장이 한 55% 돼요. 혈구가 한 45% 되는데 혈장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혈장의 90%는 물이에요. 10%만이 다른 이제 기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피는 뭐냐면 이 혈구는 뭐예요? 우리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혈구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말한 피는 결국은 이 혈장, 물속을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둥둥둥 떠다니는 걸 우리가 피라고 부른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이 혈소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딱 찢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처나면 이런데 딱 찢어지죠. 혈소판이에요. 혈관 안에 혈소판이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 포도당이 상처를 냈어요. 심하게 말하면 구멍 뚫려서 피가 새면 안 되잖아요. 그럼 혈소판이 막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 역할을 하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혈관 타고 다니다가 혹시 또 피부에 상처 나면 피부에 또 막아주고, 혈관 또 상처 나면 막아주고. 자, 막았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LDL이라고 하는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좀 이따 고지혈증 할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LDL이 이렇게 드레싱, 파스를 붙이듯이 딱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졌죠. 당뇨 환자분들은 이게 많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 혈전이죠. 아까 그 처음에 그 동영상 보시면 이렇게 혈전이 이렇게 있다가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여기는 정상, 여기는 피가 잘 가고 그 얘기 기억나시죠 아까? 거기는 빨갛고 밑에는 까맸잖아요. 피가 안 가는 데예요. 그거는 이쪽에서 찍은 거죠. 그럼 이렇게 혈전이 이렇게 너덜너덜해 있던 거죠. 여기까지는 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피가 다니던 거고 여기는 막혀 있던 거죠. 그걸 찍은 거예요. 근데 이 혈전이 이렇게 다행히 그래도 딱 붙어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얘가 어떤 고혈압 환자는 특히 뭐예요? 유속이 빠를 거 아니에요. 고혈압 환자는 피 속이 유속이 빨라요. 우리 피는 보통 12만 7천 km를 57초에서 1분 사이에 다 돌아오거든요. 근데 고혈압 환자는 이게 막히고 피가 무겁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요. 구경이 쪼가졌으니까 빨리 가다 보니까 이건 고혈압 환자는 더 이게 혈전이 떨어질 위험성이 사실 더 많죠. 그래서 이게 너덜너덜한 혈전이 아까 피가 가면서 덜렁덜렁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만큼 아까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이만큼 좁쌀만한 거 하나만 뚝 떨어져서 이거 막아도 뇌경색. 이 큰 게 떨어져서 여기 경동맥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저 같은 중풍 뇌경색 진짜 쓰러져서 평생 그냥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하고 사는 사람들. 저도 그럴 수도 있었죠. 유니시티 안 만났으면. 그런 거예요. 이게 혈관이 좁아지면 그래서 얘는 또 세게 떼어주는 거예요. 그게 또 고혈압이에요. 세 번째는 혈관이 탄력을 잃어버려도 고혈압이 와요. 우리 혈관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세 겹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피가 다니는 거예요. 우리 이거 혈관은 이걸 내막, 중막, 외막이라고 불러요. 세 겹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는 특히 이게 근육으로 돼 있어요. 내막은 어떻게 생겼을까? 매끈매끈하죠? 부들부들해요. 피가 잘 가야 되니까. 저항이 걸리면 안 되니까 매끄럽게 생겼어요. 유리처럼. 얘는 근육. 외막은 튼튼하죠. 되게. 보호를 해야 되니까 혈관을. 그렇게 세 겹으로 이루어졌어요. 혈관은. 근데 요 근육이 피는 심장은 그냥 탁 짜서 쫙 가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어느 정도 힘을 줘서 딱 짜줘요. 그럼 나머지는 혈관이 수축평창을 해주는 거예요. 근육이. 그러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심장 혼자 다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 겹 중에 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는 이런 거죠. 혈관이 뭔가 두꺼워진 거예요. 사람이 혈관이 두꺼워지면 좋을까요? 얇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으로. 뭐가 튼튼할 것 같아요?
그냥 막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추면 안 돼요. 맞추면 재미없어. 커야 좋은 거 아니야? 두꺼워요? 얇아야 좋을 것 같아? 두꺼워야 좋을 것 같아? 얇아요. 이렇게 맞춰버리면 안 되는데. 맞아요, 사장님, 맞아요. 보통 왜냐면, 제가 보통 이게 여쭤보면 다 두꺼워야 좋다고 해서. 뭐든 두꺼우면 튼튼하니까. 근데 혈관은 사장님 말씀처럼 얇아야 좋아요. 이런 거죠. 이 혈관은 이 두께가 내막, 중막, 외막 합해서 불과 0.5에서 0.9mm밖에 안 돼요. 1mm가 안 돼요. 엄청 얇죠. 이 얇았던 혈관이 이런 거죠. 풍선이 혈관은 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두드리면 퉁퉁 튀었는데 어느 순간 여기다 밀가루를 이렇게 발려놨다고 볼까요? 그러면은 두꺼워졌죠. 풍선이. 근데 잘 안 튀죠. 탄력이 떨어졌죠. 자꾸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터지겠죠. 혈관도 똑같아요. 그래서 얇아야 돼요. 얇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0.9mm잖아요. 0.1mm만 더 커진 1mm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병원 가면은 동맥경화예요. 이때부터 환자예요. 혈관이 1mm 이상이 되면은 동맥경화로 판정을 내리는데 왜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이런 거죠. 보통 이 내막하고 중막 사이에 뭐가 낀 거예요, 이렇게. 껴서 이렇게 부푼 거죠, 이렇게. LDL 같은 중성지방 같은 게 들어가서 이게 심해지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죽처럼 말랑말랑하거든요. 죽상동맥경화증 이런 것들. 이게 두꺼워진 거예요. 이게 두꺼워지다 보니까 혈관이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탄력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에서 예를 들어서 50%의 힘을 줘서 짜줬어요. 나머지는 혈관에서 50% 수축 팽창을 통해서 피를 줬는데 혈관이 탄력을 잃어버리니 얘가 30%밖에 일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머지 80%는 얘가 해야 되죠. 심장이 세게 뛰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고혈압이죠. 자, 혈관이 탄력을 잃어버려도 고혈압이 온다. 그래서 혈관을 깨끗이 해서 안에 찌꺼기를 제거해서 탄력을 주자. 또 하나는 뭘까요? 이게 탄력을 잃어버리는 게. 하나는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자연스러운. 우리가 나이 먹으면 당연히 보세요. 사장님들. 우리가 20대나 뭐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나 피부가 이렇게 노화되고 쌩쌩한 게 틀린데 혈관이라고 이게 똑같을까요? 혈관도 다른 거예요. 나이 먹으면 당연히 노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힘이 약해지니까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20대도 120이어야 정상이고 80대도 120이어야 정상인 건 아니죠. 그죠? 80대 할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140인데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혈관이 노화됐거나 찌꺼기가 낀 거예요. 하지만 큰 문제는 없으면은 저희가 이제 우리는 뭐 약 먹지 마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 탄력이 그런 건데 하나는 또 이제 칼슘이 부족해도 그럴 수가 있어요. 칼슘은 우리 몸에 무게의 한 1.5에서 2%가 있는데 우리 차지하는데 칼슘의 99%는 어디 있어요? 칼슘은 어디 있어요? 뼈에 있죠. 그렇죠. 뼈와 치아에 99%가 있죠. 1%는 피에 있어요. 피에도 칼슘이 있어요. 우리 피는 칼슘을 필요로 해요. 칼슘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피에서 우리 신경을 조절해주고 혈액 응고를 도와줘요. 응고를 도와준다는 게 여기가 굳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잘 굳게 해주고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에 1%하고 90%, 99% 누가 더 귀족같이 귀해 보여요? 1%가 귀해 보여요? 99%가 귀해 보여요? 그죠. 1%가 귀해요. 우리 조물주는 우리 몸에 어떤 영양성분이 이렇게 부족해졌을 때 중요한 것 쪽에 먼저 갖다 쓰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여기 99%에 있는 뼈에 있는 칼슘을 일단 갖다 써요. 지가 써요. 피가. 근데 뼈에 있는 칼슘은 저질 칼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하게 말하면 뭐랄까 뭐 석회 이렇게. 그러니까 혈관에 와서 자꾸 이게 침착되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쓰긴 썼으나 급하게 썼지만 그러다 보니까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사카 대학에서는 그런 이제 임상 실험도 했죠. 고혈압 환자들 모아놓고 칼슘을 메가로 다량 복용했더니 고혈압이 환자들 좋아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은 칼슘이 문제였던 거죠. 고쳐지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영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원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고혈압을 이 수치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까 그 80대 할아버지, 뭐 20대 청년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보세요. 어떤 할머니가 고혈압약을 20년 동안 드셨어요. 20년 동안. 근데 이 할머니의 혈압은
150이에요. 150. 되게 높죠. 150이면 되게 높은 거예요. 140부터가 약을 먹으니까. 미국 기준에서 보면 더 높죠.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고혈압 약을 20년 드셨는데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이게 A라는 병원에서 계속 처방을 받았는데 B라는 병원에 가신 거예요. B라는 병원에. B라는 병원에 가서 그 앰뷸런스 타고 갔더니 B라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혈압이라고 그래요. 저혈압. 그리고 A 병원에 전화해서 이 할머니 이제 고혈압 약 처방해 주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부터 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의사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 150인데. 할머니 왜 쓰러졌어요? 뇌로 피가 안 가서 쓰러지신 거예요. 저혈압이에요? 고혈압이에요? 저혈압이죠. 수치는 150이지만 이 할머니는 150이 아니라 160, 170으로 띄워줘야 그나마 피가 원활히 갔던 거예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사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왜 이렇게 높아졌어요, 할머니가? 이런 관리가 안 돼서 높아진 거예요. 높아졌지만 그래도 피를 보내줘야 돼요. 더 중요한 건 피가 가는 거예요, 우리 장기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피 청소 또 얘기하지만 혈관 청소를 해서 굳이 이렇게 안 뛰어도 되게끔 해주면 좋죠. 그런 게 고혈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수치들 이게 높아졌다는 건 우리가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게 좀 떨어져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리는데 뭘로? 약으로는 떨어뜨릴 수 있죠, 당연히. 피청소, 혈관 청소를 통해서. 근데 약으로는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죠. 우리가 먹는 고혈압 약. 그 고혈압 하면 우리가 뭐 다 건강하다고 그래요, 고혈압 환자들. 근데 그냥 고혈압 약 한 두 달 먹고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래도 누구나 먹는 약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고혈압 약 먹으면 당연히 혈압은 떨어져요. 왜? 고혈압 약의 기전이 뭐냐면은 한 7, 8가지 되는데 대표적인 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이 돼요. 3, 4가지 정도. 첫 번째는 이뇨제예요. 이뇨제. 고혈압 약은 이뇨제. 두 번째는 혈관 확장제예요. 세 번째는 베타 차단제예요. 베타 차단제, 알파 차단제. 우리가 뭐 칼슘 통로 차단제 여러 가지 약들이 있지만 압축해 보면은 작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수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아까처럼 심장이 있고 또 이렇게 또 장기가 있는데 혈관이 있었잖아요. 이뇨제는 여기 아까 뭐에 피는 혈장하고 혈구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혈장하고 혈구. 근데 압이 높으니까 뭐예요? 이뇨제는 여기는 혈장을 빼는 거죠. 오줌으로 빼내는 거예요. 오줌요자, 오줌요자. 그러니까 여기 원래 55%에 있던 혈장 아까 물을 빼내는 건데 얘가 뭐 20%나 갑자기 뚝 떨어지면 내 몸이 느끼겠지만 신압으로 살살 빼니까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물을 뺐으니까 체적은 그대로인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뺐으니 압은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죠. 체적은 그대로인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빼니까 당연히 쪼그라들어서 압은 떨어지는 거예요. 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혈압 약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혈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농도는 진해질까요? 옅어질까요? 농도는 진해지죠. 압은 떨어져서 환자는 좋아해요. 의사 선생님도 관리 잘했다고 좋아하죠. 근데 내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피가 농도가 진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가 잘 못 간다는 얘기죠. 심하게 얘기하면. 또 아까처럼 응고될 혈전이죠. 응고될 위험성이 높아진 거예요. 끈끈하니까. 밝아야 되는데. 그게 고혈압 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죠. 우리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혈압 약 오래 드시면 자꾸 어디가 아프잖아요. 오래 드신 분들 보세요. 막 어디가 쑤신다는 분도 있고 힘이 빠진다는 분도 있고. 예, 피가 못 가니까. 압은 떨어뜨렸지만 피는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모세혈관 이게 곳곳으로 피를 보내야 되는데 압이 안 생기니까 피가 못 가니까 뭐예요? 남성분들 같은 게 그 모세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거 어디에요? 성기 같은 게 몰려 있어요. 활기부전인 거죠. 오래 드시면. 자, 두 번째는 혈관 확장제예요. 혈관 확장제는 이번에는 아까는 내용물을 뺐잖아요. 이제 내용물은 놔두고 혈관을 이렇게 늘어 빼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물은 그대로인데 혈관을 늘어 뺐으니까 압은 떨어져 올라가요? 떨어지죠. 이게 혈관 확장제는 이런 거예요. 근데 혈관 확장제를 보면
이거죠. 우리가 그 피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흐르는 그 에어플로, 이제 우리가 에어플로우 하는 설계 때 플로 다이아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피는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좌심방이라고 해요. 이건 좌심실이라고 해요. 우심방. 이게 우심실이라고 해요. 제가 판서하면서 다 글씨 이렇게 쓰는데 제가 제일 잘 쓴 글씨예요. 잘 썼죠? 명필이네, 명필. 지금 봐도. 딱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제 스스로 알아보는 글씨는 처음 봤어요. 자, 그런데 자, 피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심방은 피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심방이라고 해요. 피를 내보내는 것을 심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 좌심실에서 피가 이렇게 심장이 쥐어짜요. 이게 판막들이 있어서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막 섞이면 큰일 나요. 자, 이래서 좌심실에서 피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냐? 이게 우리가 뇌라고 볼까요? 뇌나 막 콩팥이나 간이나 막 장기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 얇은 모세혈관들. 그 다음에 또 모세혈관이 있어서 모아서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피가. 그러면은 좌심실에서 우리가 나갈 때 뭘 가지고 와요? 이게 산소하고 영양분을 가지고 가죠. 산소하고 영양분을 가지고 가서 뇌에, 우리 장기에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남은 게 뭐가 이제 노폐물이 나오죠. 찌꺼기가. 자,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이리 들어오죠. 우심방으로. 자, 그래서 우측은 오염된 쪽이죠. 좌측은 맑은 쪽이에요. 깨끗한 쪽. 내 몸에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쪽이에요. 자, 우심방으로 들어왔는데, 자, 이산화탄소가 이제 또 정화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심실로 보냈다가 또 쥐어짜죠. 이렇게. 쥐어짰어요. 이렇게. 짜서 이게 사람이면, 자, 이산화탄소가 출발하죠. 이게 폐죠, 폐. 그래서 이산화탄소 날숨을 통해서 내보내고, 들숨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죠. 산소가 어디로 와요? 좌심방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산소가 또 이렇게 팔자로 계속 도는 거예요. 우리 피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영양분도 갔다가 여기에서 찌꺼기들 와서 또 이제 뭐 그 나중에 콩팥으로 가서 또 오줌으로 빼내기도 하고 노폐물로 빼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거든요.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동맥이라고. 대동맥. 피가 출발하는 것. 바로 출발하는. 여기 한 2에서 3cm 돼. 엄청 두껍죠. 이렇게 두꺼워요. 영화 보면 촥 사무라이나 칼밴드 여기 촥 분수처럼 쏟잖아요. 두꺼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중동맥, 소동맥을 거쳐서 이제 세동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동맥도 이제 나눠져요. 두께별로. 이렇게 쭉 나눠져요. 이게 약 30에서 40미크론 정도 돼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쪽이었으니까 맨날부터 단위, 뭐 미크론, 나노 이런 거 갖고만 맨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두께가 100미크론이에요. 우리가 크린룸 할 때 0.5미크론 막 먼지를 이렇게 없애는 이제 설계를 하는데 30에서 40미크론은 뭐냐면은 1미크론은 1mm의 1000분의 1을 미크론이라고 하거든요. 1mm 이만하잖아요. 그걸 천등분하면 그게 1미크론이에요. 마이크로메타. 그 1마이크로메타를 또 천등분하면 그게 나노예요. 우리 35 나노고 대단한. 제가 처음에 거짓말인지 알았던. 자,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죠, 미크론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소 입경이 10미크론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머리카락 두께가 100미크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카락을 10등분하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못 봐요, 안경 써서. 진짜 눈 좋은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 이하는 현미경으로 봐야죠. 자, 그런데 얘는 눈에 보이죠. 그래서 30미크론이니까 10미크론 이상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모세혈관은 이게 8에서 약 20미크론 하거든요. 20마이크로메타. 그럼 뭐예요? 모세혈관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대다수는 안 보이죠. 8에서 9미크론까지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상처나면 혈관도 없는데 피가 나죠. 모세혈관들이. 이런 혈관들은 잘 막히겠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혈관이. 이런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자, 모세혈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8미크론짜리. 8미크론. 우리 적혈구는 적혈구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오늘 또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옛날에 하다가 안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게 이렇게 한 7에서 8미크론 정도 돼요. 약 7미크론 돼요. 자, 모세혈관 제일 작은 거보다는 작아요. 그죠? 이게 적혈구가 더 크면 큰일 나죠. 피가 못 가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원반으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첫 번째는 표면적을 넓히려고 그런 거예요. 적혈구가. 우리가 산소하고 영양분을 가지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적혈구가 이렇게 생긴 것보다
이렇게 생겨야 넓잖아요. 좀이라도 더 싣고 보내주려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구부리려고 그래요. 구부리려고. 적혈구가. 이렇게 8미크론을 가다가 모세혈관에 뭐가 찌꺼기가 꼈어 이렇게. 그래서 8미크론짜리가 뭐 이렇게 옆으로 가면 좋은데 얘가 지금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걸리잖아요. 그럼 지가 구부려 이렇게. 적혈구 보면은 현미경으로 나누든 뭐든 보면은 이렇게 지가 구부려서 싹 지나가요. 그래서 조금 막혀도 피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모세혈관이 이래요. 그런데 자, 우리가 혈관 확장제는 제가 아까 그 혈관에는 근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육이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은 근육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걔는 어디에만 있냐면은 여기에만 있어요. 동맥에만. 모세혈관은 근육이 없어요. 왜? 모세혈관은 그냥 단일 세포층이에요. 한 겹이에요. 한 겹으로 그냥 이게 연결만 돼 있는 거예요. 세 겹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확장이 안 돼요. 근데 모세혈관이 자 이게 8미크론짜리하고 요 혈관이 요 2, 3cm짜리하고 뭐 3, 40미크론짜리하고 얘가 잘 막힐까요? 얘가 잘 막힐까요? 얘가 잘 막히죠. 그죠? 얇으니까. 조그마한 찌꺼기 껴도 얘는 막히죠. 살짝. 얘는 뭐 조그마한 거 껴봤자 이 큰데 피도 안 나잖아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도 동맥경화 이런 거 다 여기 막히는 거예요. 근데 모세혈관이 막혔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혈관이 막혀서 아까 제가 여기가 막히니까 피가 안 가니까 신호를 보냈잖아요. 압을 높여서 피를 줬잖아요. 고혈압인 거예요, 환자가. 예를 들어서 모세혈관이 막혀서 고혈압 어쩔 수 없이 혈압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피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혈관 확장제를 먹었어요. 혈관 어디만 확장되냐? 여기만 확장되죠. 여기는 확장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그대로 있어요. 얘가 확장이 돼요. 압은 떨어지죠. 140이었던 사람이 120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피는 잘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그나마 저 압이 있었기 때문에 보냈던 건데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버리니까 여긴 넓어지고 여기는 그대로 있으니까 못 가요. 차라리 이 모세혈관 이렇게 찌꺼기 낀 데를 확장해서 이렇게 넓혀주면 좋죠. 그죠? 이 부분 이렇게 넓힐 수 있으면은 그나마 피가 가죠. 그런 약은 없어요. 지금까지. 물론 이런 데에 낀 거는 이런 데 동맥 쪽에 낀 찌꺼기 이런 데 확장된 거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도움 안 돼요. 피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혈압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 피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고혈압 못 가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거 없애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혈관 확장제예요. 자, 그 다음에 저 베타 차단제는 뭐냐면 이 심장이 열심히 뛰어서 보냈잖아요. 심장으로 가는 신경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마비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과하게 말하면. 그래서 세게 못 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던 거를 신경을 차단하니까 얘가 힘이 없죠. 압은 떨어지죠. 환자는 좋아하죠. 압 떨어졌으니까. 내 몸에 피는 못 가는 거죠. 그게 고혈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질병들이 자꾸 오는 거죠. 제가 이제 PPT 강의 때는 고혈압 약의 부작용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거의 뭐 20몇 가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일부예요. 약을 부작용 보면 쫙 효능효과 이만큼 한 두세 줄 있고 나머지는 다 이러잖아요. 부작용이에요. 왜? 우리의 질병에 그 미국 질병관리국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피만 맑아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70%는 없어진다. 저는 또 거기에다가 혈관과 피와 장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세 가지만 깨끗해지면 우리 7, 80%는 다 좋아져요. 피부도 맑아지고 쪘던 살도 빠질 수 있고 다 왜? 이 문제에서 시작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가 고혈압약 먹어서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다 보니까 피가 못 갔죠. 그런 질병들이 생기는 거죠. 알파 차단제는 아까는 이 심장으로 가는 신경을 차단했고 알파 차단제는 이 혈관으로 가는 신경을 차단해요. 차단해서 뭐예요? 혈관도 뛰어야 되잖아요. 얘도 약하니까 압은 떨어지죠. 잘 못 가니까. 그런 게 고혈압 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혈압 약의 기전을 알고 우리가 알고 먹어야 된다.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스스로 좀 이게 내 몸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물론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내 스스로도 내 몸을 내가 알아야 된다. 내 몸은 내가 알아야 돼. 의사 선생님이 내 건강 챙겨주자 아니죠. 제약회사하고 병원이 왜 생겼어요? 우리 건강을 챙겨주려고 생겼는데 예? 아니죠. 분명히 기업이잖아요.
기업 저도 27년 동안 그 회사 생활을 했지만 기업에서 같이 회사도 차려보고 한 2번 차려보고 부도 나고 반항기도 하고 연대보증 잘못 써갖고 집 날 뻔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신혼 초에 와이프 잘 만나갖고 안 쫓겨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업의 최대 목적은 뭐예요? 이윤 추구잖아요. 제약회사 병원은 돈 벌려고 생긴 거지, 그죠? 여러분들 그 봉사활동으로 건강 챙겨주려고 생긴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정확히 직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서 일하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 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냥 우리 시체말로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내 건강은 나밖에 못 지킨다.